북미 OEM 완성차 업체 전동화 비중을 보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7.5%, 포드가 3.8%, GM이 2.9%밖에 안 됩니다. 저 말인즉슨 저걸 다 100% 전기차로 판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터리 캐파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배터리 수요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뭐 3분의 2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착시가 일어나지만 10년 후에는 중국 비중이 한 20%로 줄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테슬라 착시 현상이 되게 심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배터리의 상당 부분은 탑재 못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막 만들어낸 그 불량품 배터리 되게 많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떠드는 노이즈가 자꾸 나오는 거죠. 유럽의 LFP 배터리 침투율이 얼마냐? 한 2-3년 전에 1%, 2%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4% 후반 이 정도인데 비율로 보자면 2%에서 4%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요. 미국을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미국은 이제는 6%, 7% 수준밖에 안 돼요. 오히려 반토막 났습니다. LFP 배터리 침투율이. 근데 이게 무슨 뭐 LFP가 대세라고 그럽니까 이게. (2030년경에) 이제 배터리 필요 캐파 추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현욱 애널리스트가 이 리포트를 냈길래 상당히 심층 리포트입니다. 냈길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IBK 투자증권에서 배터리 생산 캐파 추정하는 리포트는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계속 내고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리포트라서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 이분이 하시는 방식은 북미 내 이제 OEM별 판매량 추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북미에서 GM, 토요타, 포드, 현대, 기아, 스텔란티스, 혼다 이런 순으로 23년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현대, 기아도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저렇게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 전기차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배터리 생산 캐파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는지,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더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 판매 대수로 보면 GM, 토요타, 포드, 현대, 기아가 많고, 테슬라는 저기서 8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완성차 판매량으로 보면. 다만 테슬라는 저게 전부 다 이제 전기차인 거고, GM이나 토요타나 포드 같은 경우는 저게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경우에도 뭐 8만 대 이 정도 팔았나요? 근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 가까이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도 지금 한참 모자란다. 왜냐하면 2023년 기준 294만 대를 판 걸 나중에 저걸 다 전기차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전기차만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절반 가까이를 북미 시장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를 테슬라가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저게 HKMG가 이제 현대 기아 전기차고요.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 판매에서는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텔란티스, 미국 자동차 3사 중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는 편이고요. GM은 5.7%인데 GM하고 폭스바겐, 포드는 전기차 전환을 빨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GM은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판매 목표를 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데, 포드는 올해조차도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가면 갈수록 포드가 전기차 전환에서는 좀 뒤처지는 느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토요타도 지금까지는 좀 전기차 전환에 그렇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 완성차 판매량 대비해서. 그러나 토요타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북미의 자체 이제 그 배터리 생산 공장도 짓고 뭐 하면서 전기차 전환의 이제 속도를 이제 점차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OEM 완성차 업체 전동화 비중을 보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7.5%, 포드가 3.8%, GM이 2.9%밖에 안 됩니다. 저 말인즉슨 저걸 다 100% 전기차로 판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터리 캐파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배터리 수요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앞으로 50%, 100%가 되면 얼마나 커질 수 있겠냐.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현욱 애널리스트가 기본적으로 한 작업은 저겁니다. 북미 지역 OEM별 생산량 및 판매량 평균 기준 2030년에 필요한 배터리 생산 캐파를 한번 추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현대, 기아, 토요타, 혼다 뭐 이런 이제 메이커들별로 자동차 종류별로 평균 대당 배터리 탑재량을 대략 추정을 하고 필요한 배터리 캐파를 추정을 해본 건데요. 저기서 배터리 캐파는 기가와트 시규모로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 292기가, 뭐 포드면 280기가, 스텔란티스는 234기가, 테슬라면 129기가 뭐 이런 식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뭐 3분의 2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착시가 일어나지만 10년 후에는 중국 비중이 한 20%로 줄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테슬라 착시 현상이 되게 심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가 다 전기차로 100% 전환된다고 할 때는 그때 필요한 배터리의 캐파로는 테슬라가 북미 완성차 3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의 그런 그 시장 가치가 지금 계속 그렇게 지켜질 수 있을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92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292기가의 생산 캐파를 지으면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생산 캐파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그 가동률을 다 써먹는 경우는 잘 없고요. 또 한편으로 수율이 예를 들어서 생산 캐파는 100%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수율이 예를 들어서 양품이 100% 다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동률을 90%또 수율을 90%로 잡았을 때 또는 가동률을 80% 수율을 80% 이렇게 잡았을 때 각각 필요한 생산 캐파는 실제 배터리 수요 캐파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저게 이제 GM을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캐파가 이론적으로 필요한 수요는 292기가지만 90-90 시나리오에서는 361기가가 필요하고 80-80 시나리오에서는 457기가가 필요하다. 생산 캐파가. 이게 이제 100% 전환했을 때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30년경에는 대략 전기차 비중이 한 50%까지 이제 도달했을 거라고 이제 감안을 하고 그때 필요한 배터리 수요를 이제 추정을 해본 겁니다. 이현욱 애널이. 그렇게 추정했을 때, GM의 경우 필요 배터리가 146기가이고, 90-90 시나리오에서는 181기가 캐파, 그 80-80 시나리오에서는 229기가 캐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추정을 했다는 거고요. 표 5는 북미 지역 OEM과 배터리 JV 합작사 현황과 생산량 및 판매량 평균 기준 2030년 확정 및 기대 배터리 생산 캐파인데요. 지금 확정돼 있는 건 북미 쪽은 GM은 이제 175기가, 뭐 포드 149기가 뭐 등등 해서 북미 완성차 업체들한테 확정하고 있는 캐파는 920기가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기대라는 것은 그러면 920기가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2030년경에 대략 한 1399기가까지 80-80 시나리오에 따라지면 1399기가까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13기가 정도의 캐파 물량이 더 지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배터리 수주가 향후에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배터리 수주가 끝나지 않았다. 2030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공급 과잉인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의 상당 부분은 탑재 못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밀어내기식으로 막 만들어낸 그 불량품 배터리 되게 많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떠드는 노이즈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라. 그리고 그래서 이현욱 애널이 이걸 되게 잘 분석하셨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LFP 배터리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LFP 배터리가 대세다, 뭐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현욱 애널 리포트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림 28부터 31까지 잘 보시면 LFP 배터리가 대세라는 게 저렇게 표현해도 되나? 향후에 시장 성장 흐름을 이렇게 전망해 보면 LFP 배터리가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지금 대세가 된다고 할 정도로 저렇게 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저래요.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LFP 배터리 침투율이 계속 올라와서 21년 1월에 비하면 23년 말쯤에 25% 비중에서 대략 40% 비중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 하면 저게 주로 중국 시장에서 올라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LFP 배터리 침투율이 40%대 후반이던 게
60%대 초반까지 올라오니까 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가량 차지하니까 중국에서 60% 정도 되면 세계적으로 따지면 40% 가까이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추가로 조금 더 있는 거고. 그 추가 지역이 어디냐? 보세요. 유럽의 LFP 배터리 침투율이 얼마냐? 한 2, 3년 전에 1%, 2%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4% 후반 이 정도인데 비율로 보자면 2%에서 4%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엄청나게 대세가 돼가고 있는 흐름인가요 이게? 그리고 유럽의 LFP 배터리 침투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뭐냐 하면 예, 대부분은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자동차 업체들 볼보라든지 벤츠라든지 볼보 산하의 뭐 폴스타라든지 예, 영국 브랜드인데 상하이 기차에 팔려있는 MG 같은 차 이런 차들한테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또는 뭐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중국 생산 테슬라 그런 차들 포함해서 그런 차들에 주로 탑재되어 있는 LFP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도 4%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이 LFP 배터리가 뭐가 돼서라고요. 미국을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미국은 한 2년 전, 3년 전에 한 12%, 13% 뭐 이 정도 되던 침투율이요. 이제는 6%, 7% 수준밖에 안 돼요. 오히려 반토막 났습니다. LFP 배터리 침투율이. 근데 이게 무슨 뭐 LFP가 대세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그 증권사 애널들, 2차 섹터 애널이 없으니까요. LFP 배터리가 대세라는 애널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리고 뭐 동종업계 애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그 이현욱 애널이 쓴 리포트도 보면 실제로 이제 채택률이 저렇게 낮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도 LFP 배터리가 그렇게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